이 시간에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란 여기서 메타는 더 높은 어떤 초월한 이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메타인지란 더 상위 개념의 어떤 이해를 말하죠. 그리고 더 고차원적이고 어떤 참된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작은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고 멀리 더 상위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여기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런 페트병을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쓰레기로 버렸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이거를 확장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합니다. 예,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재활용까지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이게 왜 재활용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이렇게 인식 또는 인지해서 바라보는 것은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페트병을 재활용을 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깊게 들어갈 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럼 보통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이 이상의 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인지고 확장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호에서 왜 환경보호를 하냐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념을 설정해서 말할 때 또 이렇게 보여질 때 당연하지 않냐, 당연히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의 잣대를 높일 때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한다, 재활용을 한다. 그럼 지속 가능한 지구는 왜 만드냐 이거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게 예전에는 한 지역, 한 나라에 한정됐지만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도 지금 오염수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공기, 물, 우리의 그 환경 쓰레기 이런 것들은 또 공해 이런 것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페트병 재활용한다. 그럼 인류 공존을 왜 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이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페트병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페트병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장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실천하는 휴지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공존에 이바지하고 있다. 결국 너와 내가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상위의 개념, 더 고차원적인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는 차원이 바로 메타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서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학교에 왜 가냐는 거죠. 예.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죠. 또 다른 개념은 뭡니까? 어떤 사회성을 기르잖아요. 친구를 사귀고 같이 활동하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좀 더 자유가 허용되지만 학교라는 공동체에서는 그 허용의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 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같이 무엇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공부는 왜 하냐 이거예요. 공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공부의 한자를 찾아보면 장인공의 지아버지 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결국 따져보면은 옛날에는 누가 왜 지아버지 부를 공부의 개념으로 썼냐. 옛날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남자들이 장인 정신으로 뭔가 기술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학교에서 학문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공부는 왜 해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계 또 직업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기술과 학문적인 것이다. 자,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가족도 먹고 살지만 결국 나아가서 보면 우리 인류가 더 편리한 더 진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하고 쉽고 더 나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만들어졌어요? TV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이런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더 쉽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좋게 그래서 어떤 가성비나 유용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결국 그건 뭡니까? 따져보면 이것도 내 가정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뭐예요? 인류의 행복으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왜? 스마트폰 모두가 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져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더라. 그렇다면 친구는 왜 사귀냐? 친구의 개념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뭐라 그럽니까? 네, 동창생입니다. 자, 동창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수업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모인 곳, 그런 친구들이 바로 동창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물은 뭡니까? 같은 교문을 들락날락 했던 친구들이고, 동기는 기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이라는 것은 학교 창문의 개념으로서 예전에 창문이 다 교실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을 같이 바라보고서 우리는 공부를 했다. 그래서 동창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친구를 따져보면 친할 친, 오래 있고 가깝고 오랫동안 사귄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왜 필요해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친구의 개념을 소홀히 할 수 있죠. 우리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깊이는 친구를 사깁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의 개념을 사귈 수 있는 개념들이 쉽지 않죠.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떠나서 만났던 청소년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때 사귄 친구들이 정말 평생을 거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서 50대 이르다 보면 이 친구 그 기존 이제 가족들도 있죠.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러나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 이런 가장 가깝게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친구들이라는 거죠. 정말 힘들 때, 어떤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떤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속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필요한 존재를 느끼는 게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털어놓을 수 없고 외롭고 우리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있을 때 그런 친구들과 속마음을 나누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나의 친구들아. 그래서 평생 동안에 우리는 인생 여행의 동반자가 된다. 이 친구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모두 다 우리가 속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내 인생 여행길에서 함께 동반하면서 나눌 수 있는 존재다. 그럼 이런 존재 왜 필요하냐? 결국 따져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들 때 그것을 위로해주고 힐링해주고 나눠주고 또 좋은 것들은 더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친구와 이런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이런 결국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그 친구나 또 공부나 또 이런 재활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 또 직장생활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상위 개념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두 나 자신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베이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갈매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나르는 그러한 갈매기의 삶을 우리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더 상위 개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 인지라 해서 메타적인 개념, 더 숨어있는 뜻.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돌려서 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그럴 때 그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그런 또 교류, 대화 이런 걸 할 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메타인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